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자, 부상영화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사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를 따로 찍어서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나 봐요. 일요일 경마를, 부산 경마를. 나 일요일 부산 잘하는데 많이들 봐주세요. 또 혼자만 좋은 거 알고 있다고 옆 사람들한테 비밀을 하지 말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애 예상가 중에 대건이라고 있는데 걔 곧잘 하더라. 방송 좀 봐주고 문자도 한번 신청해주고 얼마나 좋아. 응? 혹시 내가 뭐 아껴놓은 뭐라 그래야 돼? 숨겨놓은 애인이야? 자꾸 숨겨놓게? 자꾸 이렇게 알려줘 여러분들한테. 자, 출발하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경마 부산 경마 일요일 경마고요. 한대건의 승부처는 상경주와 오경주예요. 두 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성적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경주거리 11마리 마필들. 문제의 마필이죠. 7번가 CT7.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사실 않아요.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끝권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결실에 올라갔죠, 이 마필이. 알 수 없는 부진. 뭘 알 수 없어. 뭐 알았겠지, 마방에서. 경주거리를 1200으로 늘렸었고요. 경합을 해서 성산질주라는 마필과 경합을 해서 첫 거리 도전에 무기력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시 한번 1000m 경주거리에 나왔습니다. 이 선행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인데 3번만 리턴 오브 킹이라든가 뭐 타이거 슬램, 뭐 6번 피크업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지만 CT7이 맘먹고 나가면요. 뭐 선행은 쉽게 나을 수로 보여집니다. 성산질주만큼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7번 CT7은 적정 거리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선 충분히 지난번에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 7번 CT7은 재결실에 끌려 올라간 만큼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하겠죠. 충분감을 세우겠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만 수읍이 장기 휴양을 했어요. 휴양하기 전에 요배통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걸음이 나오다가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휴양을 했는데 제주행 검사한 모습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발주도 문제가 없고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마피이기 때문에 휴양 왔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3번만 리턴 오브 더 킹이 배당판에 바람이 계속 불고 있죠. 3월 31일 날도 외곽에서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선행을 주도했지만 걸음이 잡혔었고 4월 23일 경주에서도 여전히 선행은 주도하지만은 직선주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 자,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의 경주입니다. 그중에 외산 마필이고요.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할 수 있겠지만 7번 CT7과의 선행 경합에서 밀릴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선행까지 못 간다고 한다면 3번 리턴 오브 더 킹은 그냥 사라지는 마필입니다. 되지도 않고 플러스 2.5kg의 체중이 늘어났는데 김도현 기수 불러다 안 쳤으면 뭐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3번 리턴 오브 더 킹은 배당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경돌풍의 순발력이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고요. 또 무리하게 CT7과 함께 경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우겠고 타이거 슬램도 역시나 선행형 각질에 가까워요. 선행을 나갔을 때 좀 더 띄워주는데 선행을 나서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또 경합을 한다 그러면 또 무너질 소리가 있죠. 6번 비카우프는 지난번에 1000m 경주거리에 출전을 해서 모처럼 만에 우승을 했는데 얘가 딱 1000m까지만 뜁니다. 이 1200m도 좀 버거워하고 1000m에서만 제 실력을 발휘하는 마피이기 때문에 승급전에 마이너스 2kg 감량 또 선두권이 이렇게 경합으로 무너질 소리가 높고 지구력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 관심 가져보시고 8번 VD바는 워낙에 누추입이죠.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긴 하지만은 끝걸음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두권이 굉장히 복잡하고 선두권에 지구력 있는 마피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러한 마피들이 한 발이 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부산경마 1경주는요, 지난번에 재결실에 올라가서 욕처먹은 7번마 CT7을 충막감으로 놓고 2번마 수우, 6번마 비카 호프, 8번마 VD바 이러한 마피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7번 놓고 2번, 6번, 8번 세 마리 마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3번마 리턴 오브 더 킹, 5번 타이거 슬램 이러한 선행형 각질 가진 마피들은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걸로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1번 1경주 7번 놓고 2번, 6번, 8번 이 안에서 현장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11마리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경주를 1300m, 공략 5등급 경주예요.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필은 7번 메이저선이에요. 솔직히 이 마필이 결정력 부족 현상도 좀 있었고 계속 늦추입을 하면서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1600m라는 경주 거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거리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1300m라는 경주 거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충막감으로는 3번 프라임 레이서 선입권에 가담되는 이제 근성이 보강이 된 모습이고 예전에 컨디션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뛰어줄 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선취입이 능한 마필인 만큼 또 지난번 1300m 뛴 거는 보니까 웬만하면 오겠더라고. 3번 프라임 레이서는 충막감입니다. 6공화 유성 빅토리도 뭐 끈끈한 걸음은 있지만 지구력 부족 현상 항상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어요. 체중이 부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마필은 나쁘지 않고. 백만도리가 문제죠. 이번 백만도리가 하나 늦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문중원 기수에서 정도현 기수로 바뀌면서 정도현 기수가 잘 타줬어요. 아예 늘어져 있지 않고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서 끝걸음 살렸지만 애가 붙으니까 더 안 뛰어. 그러니까 참고 한 발을 섰을 때와 정작 조금 더 앞선을 가담을 시켰을 때의 걸음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너무 과신할 수 있는 인기권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15번 커밍 어게인 1600m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1300m까지는 추입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적정거리로 돌아간 만큼 이번 경기 승부할 소리가 높고요. 15번 퍼펙트 휴머는 매번 그러한 모습으로서 결정력을 안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팔린다 하더라도 맞고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경마 이경주는요, 3번 프라임 레이스를 놓고, 7번 메이저선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2번, 6번, 10번, 3번 놓고 2번, 6번, 10번, 이 세 마리 필 안에서, 방어하는 막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놓고 7번 주력하겠고요. 3번 놓고 2번, 6번, 10번, 방어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대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에. 정도거리 1600m고요.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대관이가 계속 안 된다 했던 마필도 있고 된다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무슨 귀신 신화가 까먹는 소리가 들렸는지 그걸 또 빼고 제가 또 공략을 하다가 또 개 삽질거리 했던 경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예상과 현장에서의 분위기라는 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현장 분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화를 안 받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귀가 얇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제가 본 시각대로라면 이번 경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선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뛰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편성을 만났고 그 편성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잘 뛰는 마필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능력을 안 보였지만은 편성의 이점으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필이 들어왔을 때 항상 부산경마는 배당이 나오죠. 자, 이번 3경주 한대건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자, 그러한 마필도 한 마리 찾아놨고요. 이제부터는 꾸준히 뛰어줄 수 있는 마필도 한 마리 찾아놨습니다. 선전을 한 것 같지만은 풀빵인 마필도 있으니까 인기권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옥석을 구분하시고 싶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3경주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들어달라는 얘기야. 많이 들어주면 또 내가 얼마나 좋겠어.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추천했고요. 일단은 제가 좀 풀빵으로 봤던 마필이 8번 제라진입니다. 승급전에 이게 될까? 라는 생각했는데 성산질주가 이 정도 버텼으면요 제라진이 잘 뛰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베타덴류가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고 누리불패 이게 편성에 이점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지 않은 마필이 바로 이 3번 판타스틱조입니다. 자, 지난번에 1600m를 도전을 해서 선행을 추구하고 나서 몰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1300m까지도 선행 1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엔 조인권 기수로 기술 교체했고 경주거리도 1200m 시기상조였죠. 아직 1600m를 소화할 만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3번 판타스틱 조이를 놓고 배팅을 해보고 싶고요. 이 마초명호는 항상 3코너 4코너 지점에서 바깥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인데 이성재 기수가 1번 게이트 2점을 좀 살려놨으면 좋겠고 항상 들어오면은 배당이긴 한데 그 결정력 부분에서 그 악벽이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 천하통일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걸음이 안 나오니까 감량 기술을 기용을 시켰어요. 저는 걸음을 더 쉽게 뽑아내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번, 5번, 6번 안 되고 7번 슈퍼짱짱이는 선행을 갈 의도가 없어요. 계속.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 각질 변경해도 말이 걸음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 마필은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안 되면 선행 가서 그냥 벌어오더라도 각질대로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향후의 경주력을 위해서라도 뭐 계속 다듬어 진다면 모를까. 다듬어 저도 걸음이 안 나오는데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이고. 15번 연승질주는 항상 그렇게 뛰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한 몇 개월 쉬죠, 또 말이. 선입권에 가담해서 한 발 뛰다가 또 못 뛰고. 57km 정량임을 하겠습니까? 승부 안 하겠지. 실은 댄싱 스타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1200m까지는 또 이게 추입이 돼요. 선입도 되고. 그래서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4경주는 지난번에 졸전이긴 하지만은 3번 판타스틱 조이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 3번을 놓고 1번, 8번, 11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약간 경주력의 풀빵인 마필이 8번마 제라진이 아닐까. 그래서 3번, 11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놓고 1번, 8번, 11번 이 세 마리 마필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부산경마 제5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로 1400m 12마리 앞에 추천했습니다.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 실은 최강 전략입니다. 좀 외곽으로 밀려난 부분이 이만큼 계속 외곽을 뛰었을 때의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경기력이 훨씬 더 낫습니다. 7번 영광의 파크는 꾸준하게 뛰어주는 마필이고요. 얘를 하나 놓고 5번, 7번. 7번 만만전 11번, 7번, 1번. 부경 7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8번 초반 7경주입니다. 이번 신의 품격은 좋아요. 하만식 기수와 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영광의 축복은 매번 그렇긴 하지만은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필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놓고 3번, 7번. 선두 2번 신의 품격이다. 2번, 3번, 1번. 기복을 보였던 마필도 있고요. 아직은 더 있는데 자꾸 넣다 뺐다 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말이 조시가 났을 때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줘야 되는데, 이 마방에 색깔이 있다 보니까 자꾸 넣었다 뺐다 해요. 그러다가는 아주 개작살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넣었다 뺐다 해서 개작살 났죠. 저는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 되는 마필이 지난번에 성적을 못 냈습니다. 거의 바닥권 성적을 냈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지난번에는 승부의지가 없었고 이번에는 승부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아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부산경마는요, 역시나 그러한 승부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누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경주마라는 게 분명히 걸음의 변화를 복기상으로 조금씩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까지 잡아냈습니다. 한대건 자신있게 붙어보는 부산경마 5경주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배당도 짭짤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다면 더욱더 신이 나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철저한 고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단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건 마지막 부산경마고요.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사실 돌아오는 패가 가장 좀 좋죠. 부담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58.5kg로 예전에 공백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고, 생일기쁨이 돌아온 현표를 잡아냈기 때문에 부담량도 55kg, 똑같이 1kg 올라가고 0.5kg 올라갔는데 거의 뭐 도찐 개짤 아닌가 봐요. 생일기쁨도 최근에 조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돌아온 현표도 공백기 이후에 선행을 추구해서 걸음이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우선순위 공략은 분명히 맞는데, 과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이부마 통일시대가 안쪽 게이트, 또 백두가 올라오는 늪발동, 그리고 실험 미라클 라인의 알 수 없는 부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부산경마는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경주가 의외로 배당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마 돌아온 현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검증이 된 마필이고, 생일기쁨은 조금은 더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돌아온 현표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음마 통일시대, 4마 백두, 8마 생일기쁨, 7마 미라클라인, 이 네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설마 생일기쁨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산은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경주에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가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참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능력대로 오는 게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1등급에선 그러한 승부 의지까지도 한번 현장에서 잡아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는 일단은 오마 돌아온 현표를 놓고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5월 14일 일요일 부산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한대건 승부처 다시 한번 공개드리겠습니다. 3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해보겠고요. 지난주 일요일날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펄펄 날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성적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볼 테니까 부산이든 서울이든 간에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